자, 원주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예습으로 해서 읽어봤겠지만 이 원주각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원주각이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점이 원의 둘레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각들을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각들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각들,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요 원주각들은 전부 다 어떻다? 크기가 같습니다. 뭐라고요?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언제 배웠냐면 2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 분명히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험을 봤을 거예요. 어느 파트에서? 외심 파트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요거 기억나죠?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접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나요? 선생님 연필로 쓰는 거는 잘 안 보이네. 일단은 뭐 표시하는 것만 저걸로 하고요. 웬만하면 볼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요 안에 있는 요 외심에 대한 걸로 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각을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 요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여기 있는 요 녀석, 얘네들은 전부 다 길이가 같죠? 왜? 외접원의 반지름들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가 A라고 치게 되면 여기 있는 얘도 당연히 A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각을 B라고 치면 얘도 당연히 B가 될 겁니다. 왜? 둘 다 이등변 삼각형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우리 외곽의 성질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거였죠?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외곽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각도를 A, 그 다음에 B, C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당연히 각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니까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C와 요 한 외곽을 더한 것도 몇 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180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0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죠? 여기 있는 요 A, B, C 더하면 몇 도다? 180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 B, C 더하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의 성질, 한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떨어져 있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게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녀석, 요 각이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A하고 A를 더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외곽은 2A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각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2B가 되는 거예요. 돼요? 보입니까? 자,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둘이 합치게 되면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을 다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각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괄호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각의 두 배가 얘의 절반이 얘,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원주각으로 옮기느냐 보아하니,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오지만 이 모든 삼각형들은 이 원 안에 있는, 안에서 있는 삼각형들이 되는 거고, 이 삼각형들 입장에서는 이 원들이 뭐가 되는 거야? 얘처럼 외접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심의 성질, 이게 외심이잖아. 외접원의 중심이. 이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이 녀석이,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얘를 요 품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도 얘네 둘의
절반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벗어난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접원이 바깥쪽에 있죠, 그치? 이렇게 됐을 때도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설명이 된 걸 다 제외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각이 전부 다 어떻다? A 플러스 B로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을 우리는 엘레강스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요 만들어진 각을 뭐라고 불러요?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 배웠던 거죠, 그렇지? 이 중심각이 딱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고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원주각들은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상태에서 한 원 혹은 합동의 원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원주각들은 전부 다 어떻다? 크기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거, 뭐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선생님한테 2학년 때 같이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그어놓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보입니까? 이렇게 긋게 되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예요. 왜?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뭐가 됐으니까 쭉 직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긋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그었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억나죠? 외심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은 어때요? 빗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런 성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직각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각과 원주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요 180도인 녀석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각이 되는 거예요. 얘가 중심각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요 녀석,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는 이 중심각의, 그쵸? 절반이 원주각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80도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직각인 90도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이 원주각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걸 응용해가지고 있어요. 직각삼각형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특이한 녀석.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뭘 얘기했었냐면, 한 원 혹은 또 어떤 거였어? 합동이 원에서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원주각들을 보아하니 어때요? 여기 있는 요 길이, 뭐 삼각형에서는 밑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그래요. 여기 있는 거는 현이 만들어집니다. 현. 얘는 현이 되는 거예요. 돼요? 혹은 여기 있는 요 길이 있죠?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 있죠? 여기는 요 길이. 이 녀석은 또 뭐가 되는 거야? 호가 되는 거예요. 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지게 되면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더 튀어나오게 돼요. 뭐냐면요, 요런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원이 이렇게 땡글땡글땡글하게 있었을 때 어떠냐면,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어떻다? 얘네 둘은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혹은 얘를 어때? 요렇게 해서 현을 그었을 때도 길이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에서 선생님이 따로 요렇게 해서 원주각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 얘에서도 따로 이렇게 원주각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원주각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얘네들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각을 구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배웠잖아요. 합동의 원이나 한 원에서 호의 길이나 현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면 두 녀석의 중심각은 어떻다?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만든 원주각은 얘의 절반이니까 점이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만든 것도 어떻게 돼? 원주각이기 때문에 점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어떻다?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우리는 원주각이라는 녀석이 중심각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중심각이라는 녀석은 예상했다시피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얘와 관련된 녀석들은 전부 다 정비례입니다. 됐죠? 자, 정비례한 녀석이 뭡니까?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늘어나는 녀석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녀석은 전부 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 현은 아니겠죠. 이 현 빼고 어떤 거다? 호의 길이라든지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해요. 마찬가지로 이 원주각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성질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주각도 중심각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치? 자, 여기는 각을 내가 2배, 3배 늘리면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질이 튀어나오게 돼요. 어떤 게 성질이 튀어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요 성질을 알았으니까 한번 요거 갖고 한번 장난쳐 볼까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긴 한데, 자,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그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원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원주각은 얘가 A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 내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A하고 A래. 보여요? 그쵸? 자, 이렇게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위에 그림을 보세요. 원을 그려놓고 보면 서로 어떻다? 원주각이 같은 상황이야.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그런데 얘가 없는 상황이라고 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없다고 치게 되면 이것만 보면 뭔지 모르겠지.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이런 나비 모양 형태로 나왔을 때 원주각처럼 보이는 녀석이 AA가 같다? 아, 그럼 결국 우린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요 4개의 점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한 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워낙 쉬운 개념이고요. 뭐 나중에 이제 요런 원주각 파트에서는 보다시피 선생님이 선을 막 옮겨가면서 정리를 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면 보조선 잘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뭐 질문했을 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시로 해서요. 요 파트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문제 관련돼서 설명을 해줄 게 있다면 뭐 요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성질을 하나 이용을 한다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요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뭐 예시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냥 만들게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36도래요.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36도라고 정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의 각도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문제가 튀어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배웠죠? 얘는요 지금 접선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난다? 접선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게 성질이 돼? 원에서 접선으로 지나가게 되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될 거예요. 그쵸? 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얘네 둘의 길이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접선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그쵸? 나중에 되면 고등학교 돼서 이거 외접선이라고 따로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얘의 각도를 구하래요. 자,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보세요. 36도라고 했고 여기가 90, 90이에요. 그러면은 얘하고 여기는 얘하고 얘를 다 더하면 몇 도야? 180도. 아니 360도가 돼야겠죠? 360에서 90, 90 뺐으니까 180도예요. 그럼 180에서 36도를 뺐으니까 얘의 각도가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얘가 144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144도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중심각이죠. 보여요? 중심각이지, 그치? 자, 이 녀석이 중심각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는 요 각도를 알아낼 수 있죠. 여기. 왜? 얘는 360도니까. 됐어요? 그러면 360도에서 144를 뺍시다. 얘를 뺐어요. 자, 그러면은 2 되고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222도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얘가 222도잖아. 분명히
얘도 중심각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진 얘는 뭐가 될까? 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쵸? 당연히 원주각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잠시만요. 아이고, 얘는 360도잖아. 그쵸? 이거는 잘못 구했죠. 왜 66도가 됐지? 얘는 얼마야? 6이죠? 그치?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2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를 잘못했어요. 그쵸? 얘는 216도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중심각이 되고 얘가 원주각이 됐다. 그럼 결국 얘의 절반이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 x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당연히 절반이니까 108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원주각을 이용해서 하는 아주 쉬운 문제긴 하지만 뭐 공식만 개념만 다 외우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뭡니까? 보조선들 활용해라. 그쵸?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이 없으면 우리가 원을 그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이 부족하면 막 이동해 가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주각 파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이 파트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외신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책 찾아서 꼭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됐습니까?